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넷 사이트에 23년 1회차 산업기사 기사 실기 합격률 통계 자료가 나왔죠. 네, 원래는 이제 합격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합격률 나눗셈 계산까지 추가로 해서 지금 엑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IT 관련된 자격증만 제가 필터링을 좀 몇 개 해놨는데 정보 처리 기사가 27%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산업 기사도 27%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뒤에 자리는 조금 0. 몇 프로는 뭐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27% 비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산업 기사는 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70% 정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뭐 아마 떨어지신 분들은 뭔가 실수해서 떨어졌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30% 떨어지신 분들은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실수해서 떨어지신 게 아닐까 그 예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뭐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 다음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도 한 32% 정도 합격을 했네요. 네, 이렇게 비율이 나오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가 정말 완전 거의 뭐 엄청나게 뭐 지역적인 문제가 뭐 나와서 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보긴 했는데 탈락은 했어요. 근데 아예 저깁니다. 오히려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야,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험 회차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영상은 제가 또 역시 녹화를 하는 이유는 뭐 같은 맥락인데요. 그 정보 처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몇 마디 남긴다면 그 이제 칼럼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네. 지금 1891명이 응시를 했죠. 실제 예약은 2200명 가량이 했는데 시험장에 출석을 한 인원은 1891명이 출석을 했어요. 근데 합격 인원은 52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적은 비율이죠. 네, 적은 비율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좀 학습량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네, 이런 이유로 탈락을 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이유로 아마 탈락됐을 것이다 라고 이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너무 알고리즘 공략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죠. 알고리즘 문제가 뭐 이제 괄호 채우기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사실 이 괄호 채우기 형식이라는 게요, 이거 관련해서 좀 제가 미리 좀 언급을 하자면, 이게 2022년도 개편되기 전인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2021년도까지는 순서도 타입이 있었거든요. 이 산업기사 기준입니다. 물론 기능사나 기사는 2020년도 이전인 2019년도까지인데, 산업기사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가 개편이었으니까 2021년도 출제 기준까지는 순서도 방식이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순서도 방식 출제 기준에서 주로 많이 쓰이던 게 이 괄호 채우기 형식으로 원래 쓰였었는데, 이걸 이제 C 언어 자바 알고리즘에다가 이 괄호 채우기 형식을 이제 해가지고 빈칸 채우기를 맞추는 형식으로 이걸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또 낸다는 얘기는 예전에 21년도까지 출제됐던 순서도 방식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예. 아마 이게 처음 시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괄호 채우기 형식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걸로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 등장한 회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도 방식 출제 기준을 얘도 이제 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괄호 채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개편 전에도 뭐 쉬웠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순서도 시대에 저는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제 생각에도 순서도 공부했을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괄호 채우기를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언어 자바가 더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언어라든지 이 자바 스타일이 더 이제 수준이 높은 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그 세 번째 경우는 지금 그런 겁니다. 벌써 3수 이상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포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스트레스죠. 지금 뭐 단톡방 보면은 뭐 산업기사뿐만이 아니라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다 통틀어서 정보처리 계열 자격증을 이거 진짜 이거 여기에 지금 얼마를 더 앞으로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뭐 3수 이상 뭐 하고 있는 거를 되게 일단 제가 좀 하나 설명드리면, 이거는 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좀 직설화법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7수를 하고 있다. 예,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만큼 떨어져 본 당사자거든. 예, 그것도 기능사 정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칠수하고 있다고요? 아니, 칠수하고 있으면 어때서? 응? 저 옆 동네 지금 여러분 저 장난 아니에요. 저 옆 동네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건축설비기사인가?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죽어나요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요. 이쪽 계통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완전 곤두박질 치고 저 M수생 태반이에요 지금. 예? 하물며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예? 이거 정보처리 자격증 이거 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포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서 포기하시면은 나중에 이 자격증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맞잖아요. 예? 얘네 건 죽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격증이죠. 근데 전기 쪽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은 저쪽이야. 전기는 저 산업통상자원부 거고, 건축설비기사는 저 뭐 국토부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 거야 아마. 큐넷 검색해볼까? 건축설비산업기사 검색해볼까요? 여기 나올 거야. 국토부로 돼 있네. 얘네는 합격률 장난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 죽을라 그러잖아. 실기 32%, 18%, 19% 막 이래요. 장난 아니니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여러분들 3수, 4수, 5수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자격증이라니까요. 그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 이게, 절대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게.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영상으로 남겨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능사 얘기긴 합니다만, 정보처리 기능사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았다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정보처리 기능사건 정보처리 산업기사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머리 터지는 시험이라고. 예.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앉아서 보는 시험이니까 외관상 편해 보이긴 하지만은 실상은 어떻다? 예.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네, 이런 구조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제 예상으로는 지금 한 3수 가지고 뭐 한 7수 하고 있다? 더 하셔야 돼요. 한 적어도 한 20번 정도는 떨어져 봐야 그 정도 경험까지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기능사 준비할 때 어느 정도 그렇게 멘탈이 챙겨져가지고 뭐 한두 번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한 10번 정도 떨어져 봐야 그 정도까지도 각오해야죠. 그 정도도 감수해야 그래야 산업기사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 종목 등급이 야 뭐 산업기사를 그렇게까지 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실제 뭐였죠? 발송배전 기술사인가요? 이거 준비하시는 분 합격 수기를 제가 남긴 거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오프라인 수업을 반드시 들었다. 그래서 꾸준히 결석 없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걸 합격했다라는 어떤 그런 합격 수기 사례를 남기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카페에서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산업기사면 어떻고 기능사면 어때요?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맞잖아요. 얘도 주관식이잖아. 얘는 근데 저기지 이제 서술형이지. 그야말로 이제 주관식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서술형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치고 있는 건 뭡니까? 필답형 주관식이잖아요. 필답형 주관식. 맞죠? 필답형 주관식이죠. 물론 이제 약술형도 나오긴 합니다. 약하게 서술하는 형태.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산업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논점을.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 약술형이긴 하더라도 이게 난이도가 분명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두 번에 붙는다는 거는 진짜 그건 정말 공부 스킬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부 스킬이 타고나고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두 번, 세 번 만에 붙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관식인데. 당연히 어렵지. 거기다가 이 디버깅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자가 진단을 잘 하셔서 다음 회차에 더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면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직장 일 때문에 피곤해서 번아웃 된 상태인데 거기다 자격증까지 준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미쳐버리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략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좀 기간을 길게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지금 시험의 합격률 딱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거 단시간 안에 안 돼요. 맞잖아요. 단시간 안에 정말 이게 가능했고 단순히 책만 봐서 공부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면 얘가 50%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50% 이상이 안 나오잖아 지금. 한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23년도 현재까지 50% 이상 나온 적 없을걸요? 제 생각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거의 40% 몇 번 나온 적이 한 번 있으려나? 없어요. 기능사도 50%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물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통계는 나중에 다시 봐야겠지만
어쨌든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되게 난이도 있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내가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경력 쌓이시고 나중에 이제 수준 올라가면은 응시 자격 되면은 어차피 기능장이나 기술사 시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혼자서 그냥 인터넷 강의 보면서 출판사 책 구매해서 보고 혼자서 공부한다는 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건데, 뭐 그렇게 공부를 굳이 하겠다고 욕심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혼자서 해결이 안 돼서 학원을 다녀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혼자 하냐 아니면 학원의 도움을 받냐. 예,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거, 이게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만은 꼭 알아주십시오. 예,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런 허접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주변에서 뭐 야, 그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데 무슨 인터넷 강의를 왜 결제하고 책을 왜 사냐 막 이딴 소리 하면은 그 한마디 날리십시오. 그 본인이 한번 봐보세요. 문제 한번. 그렇게 안 하고서 공부할 수 있나? 반박을 아주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합격률 통계 딱 보여주세요. 아니 27% 나왔다고 장난하냐고. 그럼 출판사 책 사서 공부해야지. 그럼 어떻게 공부해? 맞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만에 너무 현혹되고 믿지 마세요. 항상 모든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출제기 좀 확인해보고 합격률 통계 확인해보고 큐넷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뭐 이렇고, 주변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야 굉장히 어렵다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시험이 난이도가 있게 체감이 되는 거구나. 뭔가 이런 것들의 배경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좀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하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2회차 실기시험도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기사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저 워낙에 머리가 돌머리라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마 2회차도 저는 큰 기대는 안 해요. 3회차도 별 기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뭐 합격률이 이러니까. 네, 아무튼 저도 뭐 내실 있게 잘 준비해야죠.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회차 시험 준비까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